홍콩섬에서 다채롭고 풍요로운 영화톡, 푸드톡을 나누고 둘째 날 홍콩의 대표 번화가이자 쇼핑의 천국 침사추이로 향했습니다. 카오룽의 남쪽 끝 빅토리아만을 끼고 있는 이곳은 고급 호텔과 쇼핑몰, 레스토랑 등의 맛집은 물론 홍콩섬 못지않게 영화 속의 명소들이 가득한데요. 과연 이곳에선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군요. 자, 이곳은 바로 홍콩형 관광객들은 반드시 한 번쯤은 거쳐야 한다고 하는 홍콩을 대표하는 거리 침사추이입니다. 이 침사추이에는 홍콩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명소가 될 만한 공간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저 건물 청킹 맨션입니다. 중경삼림에서 바로 임청아가 인도와 파키스탄인들을 놓치고 난 뒤에 노란색 가발과 선글라스를 쓰고 홀로 막 대회하던 배경이 됐던 건물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경삼림이란 영화는 영어 제목으로 청킹 익스프레스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 청킹 익스프레스는 1부의 배경이 된 청킹 맨션, 그리고 2부에서 왕정문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 음식점 midnight 익스프레스에 단어 하나씩을 가져와서 만든 제목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홍콩 영화, 특히나 중경삼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청킹 맨션만큼은 꼭 한번 방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가보시죠. 양쪽에 환전소들이 있고 또한 많은 관광객들의 명소처럼 관광객들 편의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이 청킹 맨션에는 한때 무려 120개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한 시사 잡지에서 가장 현대적인 의미의 코스모폴리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청킹 맨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왠지 이 어두운 청킹 맨션 안을 거리다 보면 길을 잃은 임청아를 만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군요. 영화가 상영된 지가 벌써 글쎄요 10여 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만 우리들의 기억은 역시 중경삼림이 처음 개봉했던 그때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바로 침사추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점인 랑퐁유에를 들어가는 줄입니다. 벌써 문을 열기 전부터 이렇게 긴 줄을 서 있죠. 이 음식점은 특히나 이 주윤발 씨의 단골집이라고 해서 한국 관광객들에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집입니다. 특히 이제 아침 식사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아주 맛있는 잼이 발라져 있는 토스트하고 밀크티, 바로 이 밀크티 전문점으로서 무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홍콩인들과 세계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곳입니다. 줄이 너무 길어서요. 과연 여기서 오늘 밀크티를 먹을 수 있을지 저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랑퐁유에 아침을 먹으러 가는군요. 주윤발, 알란탄 등 홍콩 유명 배우들의 단골 맛집으로 알려진 밀크티 전문점 랑퐁유엔. 홍콩의 대표 맛집 사이트 오픈라이스에서 매해 수상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건 물론 CNN 트래블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여행 프로그램 및 사이트에서 최고의 맛으로 손꼽는 곳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좀 일찍 줄을 선 보람이 있는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왔어요. 이 집에서 가장 유명한 이 토스트하고 밀크티를 먼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toast 3, milk tea 3. Ice? Ice? No, No, hot. Hamburger 2, coffee 2. Coffee hot? Yeah, hot and one. Okay.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호텔에서 조식도 먹고 나왔거든요. 자,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밀크티인데요. 아이스로도 먹을 수 있지만 한번 마셔볼게요. 맛있습니다. 설탕을 좀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 음식점은 10시 반에 여는 걸 봤을 땐 엄밀히하게만 아침이라기보다는 약간 홍콩 사람들의 브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맛있네요. 네. 랑퐁유에 가장 기본적인 토스트가 나왔습니다. 먹는 요령이 있대요. 버터를 이렇게 위에다 한번 쭉 바르고요. 구멍을 뚫어서 이 버터가 잘 스며들 수 있게 이렇게 만든답니다. 꿀이죠? 네. 땡큐. 음식은 맛있는데 접시 막 던져요. 바쁘시니까. 맛있네요. 저 홍콩에서 살짝 갈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사진들이 참 많죠. 알란탐과 주윤발의 사진인데요. 이 음식점을 굉장히 좋아하는 홍콩의 빅스타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 어디에서 줄 서서 뭘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홍콩에 오시면 이 랑퐁유에 와서 이 밀크티와 토스트는 꼭 한번 즐겨보십시오. 맛있습니다.
자, 저는 랑퐁유에서 아주 맛있는 토스트와 밀크티를 먹고 이제 캔턴 로드로 갑니다. 아마도 많은 한국 관광객분들도 이 캔턴 로드에 가보셨을 텐데요. 명품의 거리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나 과거에 이 캔턴 로드는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는 아주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았던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영화인지는 캔턴 로드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홍콩의 대표적 번화가이자 쇼핑가인 캔턴 로드. 홍콩 최대의 쇼핑몰 하버시티를 비롯해 1881 헤리티지, 원패킹, 실버코드, 빅토리아 타워 등 휘황찬란한 명품 브랜드 매장에 향연이 펼쳐져 있습니다. 홍콩의 청담동과도 같은 캔턴 로드에 왔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양쪽으로 전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들이 즐비하게 샵들을 가지고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개발이 된 건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영화 한 편을 잠깐 떠올려 볼까요? 바로 1000밀밀입니다. 여명과 장만옥이 같이 자전거를 타고 등려군의 노래를 부르며 길거리를 지나가는 장면, 아마도 홍콩 영화 팬들이라면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바로 그 영화 장면을 찍었던 곳이 이 앞에 보이는 캔턴 로드입니다. 가난한 연인들의 어떤 즐거운 한때 혹은 슬프지만 아주 아름다웠던 낭만을 표현했던 이 캔턴 로드가 오늘날은 가장 럭셔리한 거리로 변했다는 거, 조금은 아이러니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곳에 와서 등려군의 노래를 들으며 여명과 장만옥이 자전거를 탔던 그 장면 하나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도 홍콩이나 중국에 와보신 분들의 가장 눈에 띄는 브랜드가 있다면 바로 저 브랜드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생생, 주대복 이렇게 돼 있죠. 일종의 이제 귀중품을 파는 보석상 같은 곳인데요. 바로 수많은 전쟁을 겪고 또 근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늘 불안 심리를 가지고 있는 이 중국인들이 비상금으로 쓰기 위해서 귀중품을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화폐 같은 경우는 사회가 개혁되면서 종이 쪼가리로 전락할 수 있지만 영원한 가치인 금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서나 바로 현금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이 홍콩이라든지 중국에 가면 유달리 이 고급 시계 브랜드 상점이라든지 혹은 이 보석방들이 많은 겁니다. 자, 여기는 하버시티 맞은편에 있는 커다란 시계탑이에요. 홍콩인들의 약속의 장소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관광객들에게는 그 자체로 그냥 포토존이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시계탑은 아닙니다만 과거의 성룡의 영화 프로젝트 A를 보면 성룡의 그 가장 기념비적인 스턴트가 하나 있었죠. 시계탑에 매달려 있다 떨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이 시계탑을 보니까 문득 그 영화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자, 여기는 바로 홍콩항입니다. 구룡에서 홍콩 섬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여기서 페리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수많은 홍콩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유달리 80년대와 90년대 홍콩 영화를 보면 비행기가 나르는 장면 혹은 배가 떠나는 장면들이 영화 속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아마도 첩별 싸움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장면이 있었던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으로의 홍콩 반환을 앞둔 홍콩인들의 불안 심리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공산권에 편입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한 미래보다 행복한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 했던 당시 홍콩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로 이 항구와 공항에 담아냈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네, 저는 계속해서 낭만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이 거리는요, 헐리우드에 있는 명예의 거리를 본따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해안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헐리우드에 있는 명예의 거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이 되면 이제 연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워낙 풍광이 멋있기 때문에 저 앞에 보면 결혼식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또 턱시도를 입고 이곳을 오가면서 사진을 찍는 예비 신랑 신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점심을 좀 먹어야죠. 하루 종일 걸어 다녔더니 좀 출출합니다.
역시 홍콩에 왔으면 딤섬을 좀 먹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세레나데라고 하는 식당인데요. 홍콩에서도 딤섬으로 굉장히 유명한 식당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들어가 보시죠. 너무 저만 먹나요? 이어서 하버뷰와 함께 분위기 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세레나데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주윤발, 성룡, 장만옥, 서기, 여명 등이 즐겨 찾는 얌차 레스토랑이라고 하네요. 저는 지금 세레나데 식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관광객들뿐만이 아니라요, 중국, 특히 이제 홍콩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계세요. 말하자면 이제 이곳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점심 식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차려져 있는 것이 하나의 세트인데 얌차식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이제 마신다, 차를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점점자에 마음 심점을 써서 점심 이렇게 한대요. 마음에 점을 찍는다. 말하자면 이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뭐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를 좀 보듬는 뭐 이런 어떤 그 아주 소박한 문화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주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점심의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은 이제 딤섬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럼 먹어볼까요? 네. 여기 뭐 에그타르트가 있고요. 뭐 돼지고기와 오리고기가 나와 있고요. 역시 춘 거는 손으로 먹어야 제맛입니다. 방금 튀겨서 나와서요. 아주 바삭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차를 많이 마시는지 알 것 같아요. 굉장히 기름기가 많아요. 계속 차를 마시면서 이제 기름기를 걸러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이차입니다. 훨씬 개운하군요. 홍콩에 오시면 세레나데에서 춘건 하나 꼭 먹어보십시오. 자, 식사를 하고 나왔더니 아까 리허설을 하고 있던 공연팀이 이제 공연을 시작했어요. 중국엔 참 많은 어떤 민족들이 있는데 그 소수민족들의 어떤 전통춤 같은 공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잠깐 감상해 볼까요? 참 홍콩이라는 도시를 여러 번 왔었습니다만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보고 즐길 거리가 참 많네요. 짐사추이만큼 매력이 있는 홍콩섬을 다시 찾았습니다. 홍콩 여행의 버킷리스트 1순위, 가장 트렌디한 핫플레이스 소호거리를 탐방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저는 다시 침사추에서 이제 홍콩섬으로 넘어왔습니다. 헐리우드 로드인데요. 여기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인사동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골동품이라든지 화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리입니다. 볼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오시죠. 자, 걷다 보니까 향 냄새가 나서 잠깐 멈춰섰어요. 그런데 헐리우드 로드, 옛날 어떤 고운 물건을 파는 동네답게 오래된 사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전통적인 사원이군요. 역시나 붉은색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용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금은 연기가 이렇게 가득 차 있을 만큼. 저 동그랗게 말려 있는 것이 바로 향입니다. 불을 붙이면요,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타들어가죠. 들고 있는 무기를 봤을 때 분명히 관우가 분명한 것 같아요. 사실 중국인들에게 관우는 하나의 신처럼 그런 모셔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순신장 같다고 해야 될까요? 위에 긴 수염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국지에서 미염공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수염이 아주 멋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청룡 언월도인가요? 아마도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 아닌가 싶어요. 자, 여기는 헐리우드 로드입니다. 여기 적혀 있죠? 헐리우드 로드 안티크 스트리트. 네. 예전 물건을 팔고 또 사는 그런 샵들이 많아서 이곳을 홍콩의 인사동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이미테이션들도 있습니다만 진짜 물건들도 있고, 또 뭐라고 할까요? 그 기념품을 사는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주머니를 열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소품들도 있으니까 저를 따라서 이 거리를 한번 구경을 해보시죠. 아마도 홍콩에 오시면 꼭 한번 들를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홍콩의 영국 식민지 시절, 당시 영국인들과 영국 군인들의 주요 터전이었던 헐리우드 로드. 최근엔 현대 예술 갤러리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각양각색의 골동품과 그림, 이국적인 소품들, 걸음 닿는 곳마다 다양한 예술품들을 만날 수 있어 여행객들의 눈을 보다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파인아트라는 간판이 보이는 것처럼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홍콩의 어떤 그 예술가들의 작품 같은 것도 이런 갤러리들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명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 천민밀에서 여명의 주 공간 중에 하나로 또 이 헐리우드 로드가 등장하면서 또 많은 화제를 모았었죠. 특히나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길가에 쭉 앉아있는 장면이 바로 이 헐리우드 로드에서 찍은 장면들입니다. 역시나 이 홍콩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주거 환경이 너무 좁기 때문인지 몰라도 저 건물들 앞에 나와 있는 빨래들이에요. 빨래들 이게 긴 대나무 같은 데다가 끼워서 건물의 바깥쪽에다 말리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 게요, 예전에 그 아비정전이라는 영화를 보면 유덕화가 자신의 러닝 셔츠를 막 빨아가지고 이렇게 옷걸이에다 거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 그런 자기만의 빨래 방식이 있는지. 이 골목길을 내려가면 아주 자그마한 노점상들이 쭉 늘어선 그런 거리가 나옵니다. 네,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네요. 장구경의 사진이 있네요. 공교롭게도 오늘이 4월 1일입니다. 네. 2003년 4월 1일 만다리나 오리엔탈 호텔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한 장국의 기일이죠. 네. 어디 가나 참 이소룡에 대한 사랑은 대단한 것 같아요. 어느 가게에나 이 브루스리의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골목도 있어요. 진짜 나무입니다. 나무가 벽을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비현실적이죠? 네, 이 도시 자체가 약간 비현실적이에요. 마천루 보세요. 특히나 이제 인상적인 건 저 공사할 때 쓰는 대나무들인데 예전에 뭐 성룡 영화 이런 거 보면 저 대나무 사이를 막 오가면서 액션씬을 찍던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제 기념품 가게도 봤으니까 소호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슐랭의 별들이 쏟아지는 곳 홍콩. 다채롭고 매력적인 세계 요리들로 오래전부터 미식가의 나라라는 찬사를 받아왔죠. 저 역시 여행을 하는 동안 유명 시그니처 레스토랑부터 서양식 별미와 중국 광동 요리, 개성 넘치는 길거리 음식까지 다양하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홍콩이 낳은 우주 대스타 양조위의 입맛을 사로잡은 요리는 어떤 맛일까요? 어머나, 설마 저게 카우키주는 아니겠죠? 와우. 아니 이 쌀국수가 뭐 이렇게 맛있다고 이렇게 줄들을 쓰죠? 이럴 때 좀 아는 사람들이라도 있으면은 새치기라도 한번. 안 되겠죠? 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뭘 먹죠? 맛있는 과일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25. 25. 이렇게 작은 상은 또 오랜만입니다. 네, 저는 홍콩 섬의 가장 명물이라고 하는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위쪽에 주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생필품을 구입한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홍콩 영화라든지 그 헐리우드 영화에도 가장 많이 등장한 공간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중경삼림에서 왕정문이 양조위의 집을 찾아가던 곳이 바로 여기고요. 또 한편으로 배트맨 다크나이트에서도 이 장면이, 이 공간이 활용이 됐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800m가 넘는다고 하는 외부에서는 세계 최장 구간을 가지고 있는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의 출발점입니다. 아침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 위해서 밑으로 내려오고 10시 반에서 11시 정도가 되면 위로만 올라가는 아주 특이한 에스컬레이터인데요. 같이 한번 타보시죠. 자, 이 에스컬레이터 양쪽으로 보면요, 아주 자그마한 카페라든지 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뭐 이태리, 프랑스, 터키 이런 각국의 또 레스토랑들이 즐비하게 있거든요. 이 지역이 굉장히 부촌인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생활을 하는 생활권입니다.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는 센트럴의 사무지구와 미드레벨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수단인 동시에 캐스트리트, 소호 등 홍콩의 다채로운 테마거리로 나갈 수 있는 환승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에 나오게 되면 질비한 간판만 봐도 굉장히 재미있고 또 신기해 보이는데요. 거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된 간판은 정보이자 이제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된 간판은요 하나의 이미지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말하자면 치장제가 된다는 거죠. 홍콩 사람들은 아마 이 간판들 보면서 아름답다는 생각보단 지저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눈썰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옆에 벽면이 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왕정문이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집을 찾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디쯤일까요? 이 집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조그만. 네. 사실 이 집은 실제 중경삼림의 촬영 감독이었던 크리스토퍼 도일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왕가희 감독이 영화에 그 양조위의 집으로 이제 촬영 공간으로 썼던 거죠. 꼭 한번 이 앞에서 기념사진 찍고 가십시오. 홍콩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 소호. 이곳은 마치 한국의 인사동과 가로수길의 풍경을 더해놓은 느낌인데요. 올드타운 센트럴에 오밀조밀 붙어있는 숍과 간판들, 그 사이에 넓고 좁은 골목길을 걷다 보면 추억의 홍콩 영화 속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칩니다. 자, 저는 이제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의 마지막 목적지인 소호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을 일컫는 게 이제 소호라고 하는데요. 원래 그 미국의 뉴욕이나 영국의 런던에 있는 소호와는 뜻이 좀 달라요. 런던의 미국 뉴욕의 소호란 뜻은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라고 해서 아주 작은 자영업자들의 사무실과 가게가 많이 모여 있는 그래서 굉장히 그 풍경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거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홍콩에서의 소호라는 건 South of 헐리우드 로드의 약자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헐리우드 로드의 남쪽이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는 굉장히 예쁜 샵들도 많고요. 또 조그만 아주 그 인테리어가 잘 된 스몰 오피스도 많고 또 상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호까지 왔는데 낮술 한 잔 괜찮을 것 같아요. 기네스 드리프트. 기네스? 예. 좋습니다. 여행지에서의 낮술 행복하죠. 맥주 잘 따르신 분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땡큐. 수주의 추억은 낮술인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먹어볼게요. 대마저도 평화로운 주말입니다. 왠지 이 동네에서 사는 사람처럼 좀 여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 8 months. 와우. Just a baby.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중인가 봐요. 홍콩에 오시면 소호에서의 낮술 꼭 권해드립니다. Here I go again, believing real things happen. Skiing on a dream, slamming into destiny. Just when you think I won't make it past, pretend, don't question it. 자, 저는 홍콩 섬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침사취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홍콩에서 이제 머무는 마지막 날이니까 아쉬운 마음에 오늘 마지막 저녁도 광동 요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 앞에 가면 슈퍼스타 홍성이라고 하는 광동 요리 전문점이 있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입에 침이 고이네요. 네, 광동 요리. 제가 이렇게 광동 요리를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같이 가시죠. 아마 저 위쪽이 어제 저녁에 시간을 보낸 너츠포드 테라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끼리만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콩에 오시면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렸지만 너츠포드 테라스에 꼭 한번 가보십시오. 아주 예쁜 카페들이 많습니다. 슈퍼스타 시푸드 레스토랑 홍성입니다. 네. 슈퍼스타를 꼭 붙여야 된답니다. 네. 홍콩의 유명인들이 즐겨 찾는 맛집. 딤섬을 비롯해 다양한 광동식 요리들을 맛볼 수 있는 슈퍼스타 홍성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과연 맛도 이름처럼 슈퍼스타급 클래스를 증명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이것이 정통 광동식 요리래요. 말하자면 관광객들보다는 이제 이 지역의 로컬들이 주로 뭐 주말밤이라든지 가족들이 모여서 좀 즐기는 그런 음식들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밥이 기본적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게
계란과 아마 두부가 들어가 있는 일종의 스프인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담백하고 맛있네요. 이건 분명히 탕수육이 분명합니다. 예. 이 더운 지방에서는 왜 어떤 음식들 만들 때 파인애플, 열대 과일들 많이 집어넣잖아요. 이 파인애플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식감이 되게 독특하네요. 양념에다 좀 오래 버무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맛보다 부들부들하게 그냥 씹힙니다. 돼지고기겠죠? 이거 맛있네요. 아, 목살이군요, 목살. 그 앞에 있는 게 이제 동파육이겠죠, 이게. 그죠? 동파육이 아니네요. 유부예요, 유부. 깜빡 속았네. 유부입니다. 이거 되게 맛있네요. 대나무 죽순. 이거 맛있다. 이 앞에 예쁜 토끼는 마시멜로래요. 여러분들도 홍콩에 와서 직접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카메라 빼주세요. 음식 먹을 거야. 네, 저는 아까 낮에 왔던 낭만의 거리 앞 바닷가에 다시 와 있습니다. 잠시 후 한 2분 정도 지나면요, 심포니 오브 라이트라고 하는 레이저 쇼가 시작이 됩니다. 이 구룡반도 쪽과 홍콩섬에서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빛의 심포니라고 할 만큼 굉장히 화려한 볼거리가 있더라고요. 주변 둘러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홍콩인가 한 절반은 온 것 같은데요. 좀 과장인가요? 매일 밤 8시 활기찬 음악이 흘러나옴과 동시에 빅토리아 항구에 질비하게 늘어선 마천루들이 하나씩 조명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센트럴과 침사추의 44개 고층 빌딩이 참여하는 환상적인 레이저 빔쇼 심포니 오브 라이트. 건물들은 일제히 휘황찬란한 빛을 반사하며 홍콩의 밤하늘을 더 화려하고 웅장하게 꾸며주는데요. 이 야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영본색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주윤발이 그런 대사를 하죠. 홍콩의 야경이 너무 아름답다. 그냥 버리기엔 아깝다. 물론 그 대사를 했던 곳은 빅토리아 피크이긴 합니다만 이 낭만의 거리 앞에 바닷가에서도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홍콩의 야경 멋지네요. 네, 저는 이제 짧았던 2박 3일 그 마지막 밤에 마지막 일정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템플 스트리트입니다. 사원을 끼고 그 옆골목에 조성된 말하자면 야시장입니다. 홍콩이 역시 최고의 매력이라면 다양한 볼거리와 다양한 먹을거리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이 안에 들어가서 아주 다양한 볼거리들 직접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I'm wearing black, no sympathy. I'm wearing 전자제품을 팔기도 하고 가방도 팔고 도자기도 팔고 없는 게 없습니다. 상점마다 크고 작은 기념품과 잡화들이 가득해서 여행객이 즐겨 찾는 쇼핑의 성지로 정평이 나 있죠. 이곳엔 홍콩의 대표 간식 메뉴인 망고 주스, 에그 와플, 꼬치, 카레 어묵 등을 비롯해 다양한 로컬 푸드까지 즐길 수 있어 여행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자, 템플 스트리트 이 야시장을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홍콩 일정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저는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죠. 하지만 저의 여정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의 여정이 새로 시작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홍콩에 대해서 한 줄 정도 정리를 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추억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도시. 2박 3일의 짧은 일정으로 저의 홍콩 여행은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또 오고 싶은 곳이 바로 홍콩이죠. 저의 여행이 끝나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여행이 시작될 겁니다. 맛과 영화의 나라, 홍콩으로 오십시오.